오늘 중국의 빅데이터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. 코차이 경제연구소장,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 자리했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일전에 그 중국의 귀양입니까? 어떻게 합니까? 귀양? 네, 중국 발음은 꾸이양이죠. 빅데이터 센터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것 네네. 때문에 그 지역 경제가 너무 좋아졌다고요? 예, 그 2015년 9월이죠. 그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꾸이양, 꾸이어주의 이제 그 성도죠, 수도. 여기다 이제 빅데이터 센터, 이제 중국말로 이제 따수지 중심이라고 그래요. 네. 설립을 했는데 그 후에 이제 그 꾸이저우성이 빅데이터 그 산업의 중심으로 이제 급부상을 하면서 1인당 소득도 이제 원래는 그 31개 성 중에서 최하위였어요. 이제 3계단 올라가서 28위가 됐고 2017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성장률이 10.2%예요. 이게 네. 중국 1위입니다. 31개 성에서. 예. 네. IT 산업 성장률이 그 전년 대비 86%. 베이징 이런 데는 4~5%밖에 안 네. 됩니까? 그러니까 아, 그래요? 네. IT 산업 성장률이 신기록이고요. 네. 뭐 그만큼 이제 그 빅데이터하고 이제 IT 관련 산업 이쪽에 이제 기대가 크다 이런 얘기인데 타 지역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이 몰려와가지고 네. 2017년 그 시골의 IT 산업 성장률이 86%. 예. 네. 그 31개 성 중에서 대졸자 신규 유입수가 7위고 평균 연령이 전국 2위예요. 그러니까 막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죠. 네. 귀향을 많이 보내서 귀양 뭐 맞는 말이에요? 그런 귀양 얘기가 또 있습니다. 시골 그 정말 이게 오지거든요. 오지로. 네. 근데 세상에 빅데이터 설립하겠다는 기업도 많고 규모도 대단하다. 네. 뭐 그 바이두, 알리바바, 텐센트 뭐 네. 기본적으로 가고요. 화웨이. 그리고 또 중국 통신 있죠. 그 최대 그 차이나텔레콤이라고요. 네. 이런 IT 공룡도 막 그 들어오고 있고 애플, 뭐 폭스콘 이런 그 해외 그 대형 IT 기업들도 이제 빅데이터 설립을 갖다 서두르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그 사진도 제가 한번 봤는데요. 그 텐센트 있잖아요. 거기 네. 이제 꾸이조 산간지대에다가 빅데이터 그 공사하는 걸 봤는데 그 위챗 회원이 10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나오는 SNS 데이터가 뭐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 산간지대 높이 15m 터널 5개 이렇게 뚫어가지고 그 면적이 안에 네. 그 15만 평방미터, 그러니까 4만 5천 평이에요. 거기다 이제 데이터 센터 갖다 짓고, 그 데이터 보호를 위해서 이제 거기다가 폭격을 해도 견딜 수 있는 터널, 이렇게 지금 짓고 있는 그런. 텐센트는 그 위챗 방금 말씀하신 우리 따지면 카카오톡 같은 걸 운영하는 원래 게임에서 했는데 네. 왜 이렇게 이 오지까지 간답니까? 그러니까 이제 고이양까지. 거기가 평균 해발 그 1200m 고온지대죠. 그래서 온도가 그 연평균 14도, 15도, 그러니까 서늘한 거예요. 그러니까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그 열이 엄청나게 나온다고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그걸 식힐 수 있는데 돈 안 들게 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먼지가 없어요. 그래서 공기가 맑은 점. 또 전기료가 아직 쌉니다. 그래서 빅데이터 관리에 아주 좋다. 뭐 이게 이제 이유가 된다고 하죠. 뭐 그건 이제 표면적 이유 같고 사실은 중국 정부가 이런 데이터 산업 이런 거 정말 엄청나게 밀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? 맞습니다. 네. 뭐 우리들도 이제 빅데이터를 갖다 21세기 원유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근데 그 점에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모든 전문가분들이 다 데이터 이야기를 하세요. 자료, 정보. 네. 근데 중국은 이제 인구가 14억이잖아요. 네. 그것도 디지털 지금 거의 뭐 세계 1위잖아요. 그 쓰는 그 사용이.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원유죠. 원유가 네. 이제 생산되고 있는 셈이니까 이걸 뭐 적극 활용하게 되면 이제 어느보다도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런 거고요. 네. 중국은 또 공산사회주의잖아요.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 우려가 뭐 우리만큼 강하지 않죠. 그래서 네.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를 미래 핵심 산업으로 미는데 별 문제가 없다 네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이원재 소장이 그때 카카오톡이 왜 우리한테 카카오 택시 하겠냐, 돈 1,000원 벌려고 하는 거 아니다. 탈 때마다 데이터가 축적되잖아요. 이 사람은 몇 시에 택시를 부르고 어디로 가고. 테슬라도 동의해가지고 자기 데이터 쓸 수 있게 그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는 네. 거거든요. 정말 다 데이터입니다. 중국 기업 중에 이 데이터 선두주자를 꼽으신다면? 그 빅데이터 둘러싸고 이제 배트맨들 네. 그 바이두, 텐센트, 그 알리바바 굉장히 네. 치열한데요. 현재 그 마윈 회장이 알리바바가 가장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시장에서는 원래 이제 바이두 검색 엔진 있잖아요. 구글. 바이두는 이제 우리 그래서 네이버 같은 데고요. 그래서 네. 그런 게 상당히 뭐 많이 끌어들일 수 있을 거다. 텐센트 또 회원이 10억이니까 알리바바 2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뭐 이들이 앞설 거라고 전망을 했는데 결과는 이제 알리바바였고요.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제가 2012년부터 그 몇 번 그 항저우에 있어요. 알리바바 그 본사가 네. 거기 이제 방문을 했었는데 항상 설명하는 게 따수지 빅데이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잘 분석해서 소비 패턴을 알아야 물건도 잘 팔고 필요한 물건을 미리 갖다 놓아서 하루 만에 배송할 수 있다. 일일 배송이 그 목적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런 그때부터도 이제 따수치가 상당히 얘네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유통 말과 알리페이 위협바오로 또 치고 나갔잖아요. 알리바바가. 이게 이제 금융이잖아요. 그래서 금융 분야 또 빅데이터도 이제 선두가 됐어요. 그래서 유통하고 금융
빅데이터 갖다 이렇게 장악을 하니까 소비자 로열티 갖다 굉장히 그 충성도 올릴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다른 빅데이터 쪽에서도 선두가 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보여지고요. 네. 작년 7월 달에 그 알리바바가 타오 카페라고 그 무인 판매점인데 계산대가 없는 거. 이게 네. 사실 아마존에서 한 아마존 고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거하고 비슷한 건데 이것도 결국 이제 빅데이터 활용의 결과입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죠. 네. 이런 데이터 분석해 보면 중국인들 성별, 뭐 연령별 관심이 이렇게 쫙 나올 거 아닙니까? 올해 초에 그 찌광 따수지, 찌광이 이제 빅데이터 센터죠. 그런 그 서비스 업체가 이제 모바일 앱 어플리케이션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뭐 그 사용 분석하다 보면은 이제 뭘 많이 쓰고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. 네. 이걸 분석을 해보니까 성별을 보게 되면은 이제 남성이 좋아하는 거는 모모 이게 데이팅 앱입니다. 데이팅 이게 이제 1등을 했고 2위가 재테크, 3위가 자동차 이렇게 조금 남성은 좀 다양한데요. 여성은 1위가 이제 메이투 슈슈, 메이는 이제 미자고요. 아름다운 미. 슈는 빼어날 숫자예요. 그러니까 그 뭐 미모 이런 관련된 거죠. 2위가 페이스 지멍, 3위가 뷰티 612라는 건데 이게 다 그 사진 편집 앱이에요. 그러니까 이게 우리 식으로 하면 네, 그 네. 사진 뽀샵 처리하는 거. 네. 그 여성들은 다 똑같습니다. 2위부터 3위까지가 다 이 뽀샵 처리고요. 우리도 연령대 크게 다르지 않을까? 네. 연령대로 보게 되면 네. 세대차가 좀 있어갖고 10대, 20대는 음악, 게임, 동영상, 엔터테인먼트죠. 30대, 40대는 이제 재테크 앱을 선호가 많았는데 특이한 거는 그 15세 이하 그러니까 청소년들, 학생들이죠. 그리고 36세부터 45세, 그러니까 좀 부모 애들 그 좀 키워나가는 그 부모 세대인데 여기 쪽은 이제 1위가 쭈어이의 빵 그래갖고 쭈어이가 이제 그 숙제예요. 작업이라고 그래가지고 빵은 이제 돕는 거, 그러니까 숙제 돕는 거 부모하고 애가. 네. 그다음에 2위가 이제 이치쭈어 쉐성 이제 학생이거든요. 그러니까 함께 그 숙제하는 학생들. 이게 다 이제 이게 교육 관련. 교육 앱이에요. 그래서 이제 이런 쪽이 1등입니다. 그래서 네. 그 중국의 부모 그 애 교육열 이거 보여주고 있다고 하죠. 네. 중국 정부도 치안, 뭐 법률 이런 공공 서비스에까지 이런 빅데이터 쓴다고요. 한번 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. 춘제 때 그 철도역에서 막 사람 많은 곳에서 네, 사람 찾고. 중국 공안 경찰이죠. 이게 이제 선글라스 그 스마트 안경인데 이걸 끼고서 이제 사람을 보면은 이제 그 빅데이터 통해서 범인을 갖다가 세상에. 잡아낼 수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그런 거라든지 또 법원이 그 4,490만 건의 그 판결 빅데이터를 갖다 만들어 갖고 이걸로 이제 그 대국민 법률 서비스를 한다. 이게 이제 로텍이라고 해갖고 지금 그 유럽이나 미국도 나오고 있어요. 네. 이런 활용도 있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신장의 그 위구르족 있잖아요. 항상 거기 좀 네. 문제가 있잖아요. 근데 뭐 이렇게 다른 민족을 감시한다라든지 그런 것도 데이터를 이용해서. 정치인을 감시한다든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. 아니, 오늘 여의도에는 이제 저 식당 문 안 여는 곳도 많고 여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이터들이 발전하면 어느 식당은 열어야 되고 어느 식당은 아유 닫는 게 이익입니다. 이렇게 참 나올 텐데요. 그러니까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쓸 수 있을 거로 지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. 네,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요. 그 중국 그 정보통신연구원 발표에 의하면요. 중국 빅데이터 활용은 이제 35%인데 우리는 5.8%예요. 그러니까 좀 제가 좀 노력을 해야 되고 네, 빅데이터를 갖다 21세기 원유처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, 개인적으로는 중요한 건 같은데 좀 다른 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원유는 생산하는데 돈이 들잖아요. 네. 이제 고갈되잖아요 또. 네, 근데 빅데이터는 생산에 돈 안 들잖아요. 네. 그렇군요. 그리고 또 생산할수록 가공 데이터가 더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선점하는 게 좋다. 그러니까 원유하고 다른 점이에요. 그래서 네, 이런 좀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개인정보 보안 뭐 이런 이슈는 있지만 네. 빨리 컨센서스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중국의 빅데이터 산업 살펴봤습니다. 서강대 정유신 원장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